캐나다 이민과 역이민,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 제가 캐나다에 가서 살면서야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여과 없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짧으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제가 차분차분 정리했던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멘탈리스트 모모입니다. 저는 스몰 토크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몰 토크로 너무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해 주고 싶어. 이게 캐나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사실 스몰 토크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뭔지는 알아. 근데 스몰 토크가 이런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캐나다는 이걸 잘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사귀고 그리고 회사 생활하고 뭐 이런 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이걸 잘해요. 응?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었지. 그리고 걔네들이 나를 귀여워해. 내가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거기에 있는 괜찮은 친구들은 어차피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를 기대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걔가 영어 잘한다고 좋아하나? 걔가 중국어 잘한다고 너무 좋아요? 그게 아니라 성격 좋고 긍정적인 마인드고 만나면 재밌고 막 으라차차 걔를 만나고 나면 막 에너지가 솟아. 그러니까 친구 되고 싶은 거 아닌가? 뭐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가게 같은 데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뭐 hello, how are you 하잖아요. hi, how are you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얼굴이 막 긴장이 돼가지고 뭐 물어볼까 봐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나이스 웨더 해도 돼요. 날씨 좋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중국 친구들은 엄청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그런 분들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국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잘 맞아요. 이거를 무시했다가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안 맞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열심히 찾다가 상처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중국 친구들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지금 국제학교에 있다가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중국 친구들이 오히려 잘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조금만 잘할 줄 알면 잘 못해도 돼. 조금만 할 줄 알면 걔네들이 엄청 잘해줍니다. 이게 뭐랄까 한국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니까 완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게 거기에 있는 중국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막 도와줘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랄까 고정관념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꼭 뭐 도와줘서 얻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종, 종교, 성별 이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놨을 때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물론 캐나다에서 가끔 보이는 이상한 사람들 중에 그 레이시즘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마약 하는 사람들도 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살아도 캐나다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원래 이상한 놈은 이상한 놈이야. 근데 맨날 자주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곳이 캐나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이 나이스하다고 소문나 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 이런 거 강력하게 교육하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좀 착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와, 캐나다 가서 진짜 좋았던 건 저 캐나다의 하늘. 미세먼지 없고 하늘이 끝에서 끝까지 보이고 막 노을 지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산책하면 막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런데 건조해서요. 네, 건조해서 산불이 잘 나는데 그때는 문을 못 열어요. 막 밖에 그 불 냄새. 근데 이제 가습기랑 제습기를 번갈아서 제주도에서 틀다 갔기 때문에 거기서 뭐 가습기 트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습도가 없어서 여름에 더워봤자 온도가 높아봤자 그 찝찝한 느낌이 없고 청량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서머 하는구나 여름 하는구나 그걸 살아보고서야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도 지금은
아, 제주도가 아니지. 이제 서울도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황사는 아직 있지만 그 하늘이 엄청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하늘 찍어서 올리시는 분 계신데 너무 볼 때마다 힐링이고 저도 산책할 때마다 하늘을 자꾸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캐나다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밴쿠버는 레인쿠버라는 별명에 걸맞게 늦가을부터 이제 겨우내 비가 옵니다. 그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살아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비가 계속 와. 아침에 해가 힘겹게 뜨고 가을 겨울에 이게 해가 뽕 뜨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는 짱 떠요. 그래가지고 그 서머타임 있죠. 와 해가 이렇게 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겨울에는 해가 이렇게 안 뜰 수가 있나. 해가 딱 뜨고 힘겹게 뜨고 나서 오후 3시면 해가 지는 거야. 그리고 비가 막 와, 계속 와. 추적추적 내려요. 그때 사람들이 막 우울증 왕창 걸려가지고 막 전화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어. 그리고 약을 막 먹어. 비타민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때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막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낙을 보려고 여기서 고생을 하나 이러면서 애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이제 가을 겨울입니다. 밴쿠버가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눈이 오면 안 녹아. 길이 막 쫙쫙 마비가 돼. 안 그래도 거기 공무원들 안 움직이는 거 알죠? 만약에 조금 이렇게 곁길에 안 치워주는 쪽에 살면은 사요나라야. 알아서 나와야 돼. 여기 토론토 같은 데 사시는 분들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갇혔어. Let it go. 좀 더 위쪽에 사시는 분들 곰 나와서 쓰레기통 뒤질 수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하시고 뭐 시내에 산다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침 산책길에 쿠거를 만난 적이 있어요. 퓨마. 그런 놈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 근데 그때가 토끼 시즌이었어요. 왜? 거기는 땅에서 토끼가 막 솟아나는 때가 있어. 깜짝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애들 막 귀여워가지고 막 토끼 구경하고 하거든요. 근데 외진 곳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퓨마를 만났는데 뭐 사람들이 막 농담하는 거야. 고양이 아니야? 야, 떡대가 달라. 그냥 어깨가 쫙 벌어져 있어. 그 보는 순간 아 저는 알았어요. 야생 동물이요. 특히 이제 육식 동물. 그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 정신이 갑자기 멍해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와요. 그러면서 딱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된다. 오늘이 제삿날일 수 있다. 내 사진 옆에 그 검정색 테이프가 붙을 수 있다라는 그 짜릿함이 전신에 쫙 퍼집니다. 해봐야 알아요. 아마 곰이나 쿠거 뭐 카요리 만난 사람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 옆에 그 벤치가 있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랑 한 200m 정도? 아, 걔가 뛰어오면 난 끝나는 거지. 딱 100m? 아, 200m 아니야. 한 150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딱 이게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 마주친 느낌이 딱 와요. 근데 때마침 옆에서 토끼가 저를 살려줬어. 저쪽에 그 풀 있는 쪽에서 팍 하니까 얘가 갑자기 그쪽으로 탁 터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어지는 소리를 딱 듣고 진짜 걸음아 나 살려라 뒷걸음질 하다가 왜 임금님 자리에서 나올 때 뒷걸음질 하다가 진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어요. 한 100m 13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한 23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 근데 다들 뻥치지 말래. 뭐 큰 고양이 아니니. 근데 웬걸?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나왔어. 그 동네에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쿠거가 나왔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표정이 정말 나를 딱 보더니 뻥치는 줄 알다가 그다음부터 제 말을 다 믿어줘. 뭐 한복을 종류별로 사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파티 없어요. 그런 파티 없습니다. 한복을 쓸 일이 만약에 행여나 혹시나 있다면 그건 언제냐면 그 학교에서 각 나라마다 소개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런 날 한번 입으면 입습니다. 제 친구가 중국 친구, 일본 친구 이제 추파오 같은 거 이제 탁탁 털어가지고 먼지 네 그래가지고 걸어놨다가 입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날 말고 무슨 우리가 각 나라 코스튬을 입고 파티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초밥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회보다는 초밥을 좋아하는데 가게 가서 초밥 먹고 싶으면 스시가 아니라 니기리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스시 달라고 하면 두툼한 회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영어 못하는 나의 체험기였고.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데 아닌 사람들 중에는 진짜 상상 초월한 또라이 많습니다. 알고 당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당한 적도 없는 일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부푼 가슴을 안고 오십시오. 네, 저도 당해봤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한국에서 당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는 이민 가기 전에 디파짓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무식한 사람인데 뭐 디파짓 하면 계약금인지는 알죠. 그런데 한국하고 시스템이 다를 거잖아요. 제가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좀 이빨이 세요. 아, 비속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빨이 세요. 근데 캐나다는 가보니까 그 집주인이요. 들어오는 사람을 잘 들여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부당하게 뭐 이렇게 쫓아냈다. 아니면은 뭐 내가 이런 걸 고지를 받지 못했다. 막 이런 걸로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데 집주인이면서 외국 사람 잘못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를 이제 받잖아요. 피를 받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한국 사람만 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을 꽤 봤습니다. 어딜 가나 중국 사람이 많다? 아니요. 저는 보니까 밴쿠버에서는 인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언제 이렇게 피부로 느끼냐면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운전해서 밴쿠버에서는 운전해서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애틀로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 왔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 맥도날드를 가면 딱 달라져요. 알바하는 사람이 밴쿠버에서는 분명히 전부 다 인도 사람이었거든요. 미국을 딱 가니까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어린애들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 미국이구나. 이걸 그때 느꼈습니다. 어이가 없죠. 아, 그리고 살아보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거. 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보는 큰 집, 이런 거, 혼자 독채로 쓸 수 있는 거, 하우스라고 하고요. 또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이렇게 1, 2, 3층 이렇게 우리 집이 다 쓰는데 그 옆구리가 옆집하고 쭉 붙어 있는 네, 그런 모양이에요. 아파트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한 층, 한 층, 한 층 따로 쓰잖아요. 근데 타운하우스는 1, 2, 3층을 우리 집이 써. 근데 1, 2, 3층, 1, 2, 3층, 1, 2, 3층 이렇게 옆집이랑 쭉 옆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좀 희한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타운하우스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식 아파트가 약간 콘도라고 해요.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는 건물을 집을 나무로 지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좀 경악했어요. 나무로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짓는다고. 결과물을 보면 괜찮네. 이렇게 돼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불에 민감합니다. 불 나면 다 타니까. 저 살고 있을 때도 저희 동네 불이 큰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불 나면 사람들이 막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막 옆집에 가서 전화하고 불 났다고. 사이렌 소리는 좀 커 막 모를 수가 없어. 여기는 엥 하잖아요. 한국에서 맹 이렇게 그렇게 해도 크다고 막 난리인데 거기는 사이렌 울리잖아. 막 귀청 나가. 그 새벽에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려요. 소방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귀가 나갈 거야.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렇게 가까이 살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불이 나면 온 동네가 막 물 뿌리고 지붕에다가 막 그 자기 집만 챙기는 건 아니에요. 옆집까지 다 챙겨줘. 그런 건 좀 훈훈해요. 불 나면 난리기 때문에 그 저희 동네 그 건물 불나서 원래 이게 거의 입주가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제 일도 아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저기 들어가려고 준비했었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불 날까 봐 그 건물마다 지을 때 불 나지 않게 확인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이 났어요. 어떤 집에 가서 살든 집 보험은 거기서 필수예요. 사는 날 기점으로 바로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미리 그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그리고 바닥에 물 청소하면 아래층 홍수 납니다. 화장실도 예외 없어요. 거기는 건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바닥 막 물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타일 자체가 한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청소업계에서도 이걸 몰라서 사람한테 그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돈을 벌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돈을 주고 뭐 물어줬다라는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냉장고 수세미로 미는 분 큰일 납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 싶은데 그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 청소 안 되고 남의 집 냉장고 또 수세미로 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입자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주인 마음대로 나가라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만약에 세를 주시는 분들, 네,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훅훅 올리지도 못해요. 사람 들일 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재계약 안 하고 나가기를 집주인이 먼저 요청을 했다. 이유 없이. 그러면 이거 꿀팁. 별 5개. 한 달치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대요. 계약 전에 뭐 나가라고 했어. 그러면 한 달 월세 플러스 이사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배째라고 눕는 세입자도 있어요. 어지간하면 진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서로 좋은 집주인, 좋은 세입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뭔가 고장나면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세요. 어설프게 본인이 고치다가 문제 생기면 오히려 돈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게 이제 가브레이터, 그 싱크대에서 음식물 윙 갈아서 하수구로 내려가게 하는 기계가 집에 탑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뭐 세탁기, 전기 등등 대부분 포함해서 그 주인과 미리 상의를 하고 고치든가 말든가 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주인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고리 하나라도 이거 셀프로 할까요? 아니면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의논하면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 스트라타 관리실 있는 그 곳이라면 이게 스트라타가 해주는 문제인지 주인이 해주는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자주 확인을 하세요. 기존에 살던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물어보기가 엄청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스몰 토크도 자주 하시고 이웃과 인사하고 정답게 살아서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정말 독고다이 내 마음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다 혼자서 살아도 알아서 되는데 캐나다는요. 한국하고 느낌이 정말 다르다는 거. 아, 이것도 살아보니까 아는 거. 기본 계약은 집이요. 달마다 먼슬리라고 하는데 한국 주인들은 1년씩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잘 봐가면서 의논해서 하세요. 저는 캐나다 도착했을 때 그 1년씩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한 달씩 하더라고요. 이 집세를 확 올리지 못하니까 법적으로는 처음에 계약한 금액에서 3에서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알아서 마무리 잘 지어주기를 원해가지고 그 주인이 친히 방문해서 온갖 설명을 다 하시더라는.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도 몰랐고 살면서 알았고요. 집주인이 먼저 미리 와서 원래는 이런데 저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 안 해줍니다. 절대 없어요. 그 렌트계의 명언이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집주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 나는 건물주 되면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뭐 집주인이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해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보다 한국 주인들이 편법이나 예외를 두는 일이 많더라고요. 집주인들 보시면 욕하려나? 아니, 근데 이게 좀 거기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잘 알아보시라고요. 네, 한국 주인한테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렇다면서요.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이런 무식한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상 길어지니까 점점점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네. 말 빨리 못하는데 숨차. 혹시나 알러지가 있다면 그 전에 살았던 집 주인이 그 동물들, 고양이, 뭐 개, 이렇게 반려동물 키웠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를 하고 집을 준다고 해도 그 문 열었을 때 청소 안 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런 게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물어보면 일단 민폐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물어보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무조건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봐도 괜찮을까? 물어보십시오. 막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물어봐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질문하셔야 돈을 벌고 고생을 덜 하는 겁니다.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제가 블로그에 정리 쭉 해놓은 내용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집 살 때, 팔 때, 뭐 빌려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모르고 캐나다 가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놨으니까요. 제가 이걸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3편까지만 하고 이 캐나다 영상 안 찍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 그냥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답변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화이팅!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도 3페이지 이상이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댓글이 있으니까요. 꼭 하고 싶은 말 하나를 고르면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 어른들한테 잡히면 항상 훈시 들을 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있는 게 좋아. 금방 멀어져. 너만 힘들어. 글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또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니 또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세월이 마치 타임머신 타고 지나간 것처럼 훅 지나가요. 변하고 바뀌었지만 남을 사람들은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그렇게 무뎌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식 손주 보고 싶어서 맨날 울어도 괴롭죠.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공항에도 나오지 말라, 뭐 이 모습대로 헤어졌다가 한국 오는 날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자 하고 헤어졌었어요, 저는. 한국에 올 때도 그랬어요. 온다, 만났는데 그냥 반갑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말장난이면 어떻습니까? 때로 사무치는 마음 어쩔 수 없겠지만 그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캐나다와 한국을 딱 합쳐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장단점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또 일을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너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복합적인 거 교육은 이런 부분이 한국이 좋고 이런 부분이 캐나다가 좋고 그러니까 완벽한 지상에서 완벽한 천국을 바라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캐나다에 살고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이민을 하셨든 역이민을 하셨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점을 찾고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이팅을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극명하게 다른 나라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여기서도 저기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취하고 감사할 부분에 정말 격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을 캐나다는 이제 안 찍고 싶어요. 근데 스몰 토크라거나 문화적인 측면 이런 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